논리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논리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프로타고라스의 명언으로 철학사상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한 가지인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를 검토해보자. 전제 1. 참과 거짓은 문장만이 가지는 성질이다. 전제 2. 문장은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전제 3.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 귀결.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참도 거짓도 없다. 전제 1, 2, 3에 의해 결론. 인간이 없으면 진리는 없다. 이 결론이 이른바 진리의 인간 중심주의 또는 진리의 인간 척도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인간이 없으면 진리는 없어. 그렇지만 인간이 있든 없든 진리는 있어. 생물이 인간으로까지 진화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지구는 돌고 있었듯이 인간이 언어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지구가 도는 것은 사실이며 진리야. 이러한 진리의 객관주의, 진리의 실제론을 전제로 하여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보통이다. 과학의 기반도 그것이다. 위 논증은 결론으로 진리의 인간 척도설이 발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논증이 우리의 상식과 맞는지 검증하려면 논증 과정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을 체크포인트를 짚어보시오. 우선 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제의 어디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제 1은 거짓이 아닐까? 둘째, 전제 2는 거짓이 아닐까? 셋째, 전제 3은 거짓이 아닐까?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추론의 단계에 실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다음의 체크포인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제 1, 3으로부터 중간 귀결을 이끌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다섯 번째, 중간 귀결로부터 결론을 이끌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또 다음 가능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결론은 참이 아닐까? 여섯 번째에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이 논증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상식이 아닐까? 진리는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논증이 패러독스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첫 번째는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참과 거짓은 문장만이 가지는 성질이다 라고 하는 전제 1은 과언이라고 느껴집니다. 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만이 아니고 사고나 통신, 기호 등 이른바 정보 일반이 가지는 성질은 아닐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서 이 논증의 문장을 정보라고 바꿔봅시다. 전제 1, 참과 거짓은 정보만이 가지는 성질이다. 이것은 지금은 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 2, 정보는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꿀벌의 춤이나 꿀의 존재를 나타내는 꽃의 색깔 등도 훌륭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개미나 꿀벌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을 포함한 신호를 교환하는 생물까지 이야기를 넓혀봅시다. 인간에서 생물, 언어에서 신호라고 한층 더 바꿔쓰기를 늘려봅시다. 그러면 논증은 이렇게 됩니다. 전제 1, 참과 거짓은 정보만이 가지는 성질이다. 전제 2, 정보는 생물의 신호로 만들어진다. 전제 3, 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생물의 신호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 귀결, 생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참도 거짓도 없다. 결론, 생물이 없으면 진리는 없다. 여기까지 수정하면 진리의 생물 척도설이 생깁니다. 인간 척도설보다 신중하지만 아직 의심스러운 설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생물이 탄생하기 전의 우주에는 진리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만 생물이 없는 우주에 대해서도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 라고 하는 진리는 역시 성립되는 것은 아닐까? 전제 2, 정보는 생물의 신호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생물이 아니어도 중력도 빛도 인과관계로 무엇인가 운동이 전해지면 정보가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고쳐 써보는 것은 어떨까? 전제 1, 참과 거짓은 정보만이 가지는 성질이다. 전제 2, 정보는 물질의 인과관계로 만들어진다. 전제 3,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질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간 귀결, 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 참도 거짓도 없다. 결론, 물질이 없으면 진리는 없다.
이것은 진리의 물질 척도설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인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그런데도 문제는 남은 것 같습니다. 만일 물질이 한 개도 없어지면 1 더하기 1은 2는 진리는 아니게 되는 것일까?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아닐까? 물질은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은 아닐까? 즉 물질이 없으면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은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전제 1, 2, 3에는 결함이 없는 것인지 고려해 봅시다. 전제 1은 참과 거짓을 세트로 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원래 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대립물인 거짓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생물이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허위의 가능성입니다. 허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호의 의미와 실제의 모양이 각각 별개로 성립하고 그 양자가 일치할지 어떨지 조합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어가 있고 나서 비로소 참과 거짓이 성립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꿀벌의 댄스를 단순한 반응이 아니고 의미를 가지는 언어라고 파악하는 견해를 일종의 의인법으로 친다면 인간의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원래의 전제 1, 2, 3은 의외로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위해서는 생물, 물질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물 척도설, 물질 척도설의 전제 1, 2, 3도 참입니다. 인간 척도설보다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인간 척도설의 논증의 진정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전제도 결론도 참입니다. 진리는 인간 또는 동등한 지성적 존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인간 척도설은 올바릅니다. 즉 6번째 결론은 참인 것은 아닐까가 정답입니다.